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보물 같은 두 분의 이 최고의 전문가죠.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3.4%, 엔비디아 급등, 필라델피아 반도체. 아마도 우리 앞단에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 세세한 분석은 저희가 종목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저희가 주목하도록 하겠고요. 바로 오늘은 저희는 새롭게 김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으로 먼저 들어간 다음 관련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 오늘 일발 어떤 종목 준비했습니까? 3대 뉴스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네. 또 CPI 지표가 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물가 둔화에 대한 움직임, 또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로 가장 큰 피해 섹터 중에 하나였던 뭐 바이오도 있지만, IT도 있지만 바이오 섹터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라는 종목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지난 이제 화요일 날 오랜만에 신라젠이 시간에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신라젠의 신장암 치료제인 이제 패사백이 미국의 이제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와 함께 기술 이전 관련된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리제네론과 지금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는 지금 임상 2A상 관련된 결과를 공유하고 또 그리고 향후 기술 이전 관련된 논의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스코를 앞둔 시점에서 또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바이오 USA를 앞둔 시점에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진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이제 시간의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또 HAB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미국 FDA 품목 허가 여부가 오늘까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내 대표하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결과와 기술 이전 결과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제약바이오 업황 자체가 더욱더 빠르게 투심이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에이프릴 바이오도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기업이고 연내 안에 기술 이전이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인데 일단 지금 이제 유한 양행이 2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2020년도, 2021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지분 투자를 해서요 한 9.97% 거의 10%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2021년도에 덴마크의 이제 뇌질환 치료제 업체인 룬드베그를 통해서 APB-A1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를 기술 이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임상 1상은 완료를 했고요. 올해 상분기에 임상 2상을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룬드베그의 기술 이전 APB-A1에 이어서요. APB-R3 자가 염증 질환 치료제도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게 임상 1상에서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파 플랫폼, 약물 지석형 플랫폼에 대한 어떤 기술력과 경쟁력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된 상태인데 만약에 이제 올해 안에 APB-R3까지도 기술 수출이 된다고 했을 때는 흑자 전환은 물론이고 이제 사파 플랫폼에 대한 또 이제 글로벌 입지와 또 신뢰가 역시 크게 상승한다고 했을 때 연내 또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의 하반기의 어떤 매출 성장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파 플랫폼 관련해서 기술을 계속 확장해서 제가 최근에 ADC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ADC 형태의 ADC 사파 관련된 항암제 기술 개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형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글로벌 경쟁을 진 다양한 플랫폼과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신라젠을 필두로 본격적으로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 제약 바이오 섹터의 어떤 투심이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고 또 그리고 아스코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아스코에 어떤 참여하는 기업들과 그리고 아까 HAB의 또 이제 오늘 FDA 승인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IT와 함께 제약 바이오 섹터의 투심도 빠르게 회복되고 그 안에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기업들 먼저 중심으로 지금 저가 매수가 유입된다고 했을 때 지금 4월 달에 시장 여파로 매크로적인 이슈로 조정 흐름이 나졌던 에이프릴 바이오가 충분히 가격적으로 좀 매력 있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바이오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기술 플랫폼 쪽이잖아요. 맞습니다. 약물 지속형이라고 합니다.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어떤 약물의 효과를 좀 더 길게 만드는 뭐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에이프릴 바이오라 뭐 지아 이노베이션 뭐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연내의 어떤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인데 일단 뭐 신라젠의 어떤 팩사백 관련해서 기술 이전이 조금 더 이제 빨라진다고 했을 때는 전체적인 어떤 이제 제약 바이오 특히 기술 이전 기대감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저는 이제 충분한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바이오 종목들이 특히나 또 4월 달에도 많이 조정 흐름이 나왔던 부분들도 사실상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더 커지면서 충분하게 제약바이오 섹터도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볼까요? 네, 일단 뭐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 전일 종가였던 14,76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한 18,000원 라인대로 직전 고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겠고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12,5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준호 매니저의 일발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바이오가 기술 플랫폼만이 있는 것 네. 같아요. 뭐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꾼다든가, 그렇죠. 예, 뭐 경구용으로 바꾼다든가, 뭐 효과를 더 높인다든가.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의 사파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약물 지속형. 네. 용민 매니저, 이제 오늘 반도체는 무조건 가겠고요. 뭐 저희가 네. 확답할 수는 없겠고요. 무조건 가겠고 바이오도 갈 텐데. 바이오도 싹 가냐 아니면 이렇게 기술 플랫폼 가냐 신약 가냐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그렇죠. 고민을 했었잖아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미증시 분위기가 워낙 좋잖아요. 네. 오늘 3대 지수가 다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이제 경신을 좀 했고 특히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다시 살아났다라는 네. 거. 뭐 앞서 이제 브리핑 잘 해주셨던 네. 것처럼 CPI 지표가 뭐 아주 낮게 나온 건 아닌데 예상치에 이제 부합했다라는 건 의미는 연초 이후에 계속 3개월 연속으로 처음이에요. 네. 예상치를 다 이제 좀 초과해 버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더 빠르게 이제 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시장을 이제 좀 짓눌렀었는데 월가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매시브 릴리프. 네. 거대한 안도감을 이제 안겨줬다. 뭐 이렇게 이제 지금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동안 이제 시장이 이제 금리와 관련된 이제 긴장감이 워낙 텐션이 워낙 좀 높아져 있던 상태였다가 일단은 예상치에 이제 부합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뭐 미국 3대 지수가 다 일제히 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 국채 금리 떨어졌죠. 예, 달러 달러 인덱스 약세죠. 떨어졌죠. 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원달러 환율이 한 1,350원대에서 출발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이 좀 전 되고 40까지 있거든요. 한번 기대해 네, 봅니다. 뭐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금 1,352원에 네. 이제 끝났기 예. 때문에 하방 압력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반영이 좀 되면 그만큼 또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 심리가 강해질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뭐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 좀 드렸다시피 결국 4월 이후에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조정을 받은 게 예. 뭐 개별 악재 때문이 아니거든요. 지금 개개 종목들을 보면 호재성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다 묻힐 수밖에 없었던 건 결국 이제 금리와 관련된 이제 노이즈 네. 때문이었다. 근데 이제 오늘 미증시의 이제 분위기를 보면 그런 노이저들이 이제 상당 부분 불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좀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일단 알테오젠이 지난 화요일 날 MSCI 한국 지수 이제 편입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6% 정도 이제 강하게 대장주가 이제 먼저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 뭐 김준호 매니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이런 이제 플랫폼 기술 기업들 리가캠 바이오, 뭐 에이프릴 바이오,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한 매수세가 이제 유입이 좀 되면서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일단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섹터 구분 없이 네. 워낙 지금 많은 조정을 이제 받았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은 말 그대로 이제 자율 반등이 이제 좀 연출이 예. 되면서 플랫폼 기업들, 뭐 신약 개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두루두루 다 두루두루.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국채 금리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2% 넘게 지금 4.3. 네. 이대로 가면은 정말 4%대 초반, 4%대 깨고 한 3.9대 누가 올랐나 봤더니 바이오가 그때는 천장에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번에도 국채 금리가 더 떨어지면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 한번 커질 것이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에이프릴 바이오 김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이었었고 이렇게 기술 플랫폼을 위주로 해서 그냥 신약부터 해서 한번 바이오 섹터 집중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리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이었었죠. 테크윙입니다. 네. 12.2%가 나왔었고 네. 그때 우리가 이제 테스트 중에서도 결국 HBM 다시 뜨면 그렇죠. 거기에 맞는 이제 네. 테크윙이었다. 정확히 맞았어요. 사실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이걸 이제 제가 굳이 테크윙을 리뷰를 하겠다라고 해서 리뷰를 해드렸거든요. 네. 저는 이제 좀 생각이 드는 게 어차피 우리 국내 증시는 실적 시즌이 이제 끝나고 나면 소부장 종목도 이제 좀 하방 압력이 분명히 이제 완화가 좀 될 거고 엔비디아 많은 분들이 다 실적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22일. 지금 실적 확인하고 살 거면 이미 다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기 전에 $1,000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오늘은 이제 $940 거의 $950 정도까지 이미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을 이제 짓눌렀던 AI 업황 둔화에 대한 이제 우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기우에 불과했다라는 게 지금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이제 데이터들로 확인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TSMC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죠. 네. 오늘 미국 증시에서 뭐 장비 종목들 일제히 다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이제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화요일 날도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위탁 생산하는 TSMC 거기다가 이제 HBM 공급하는 SK 하이닉스 네. 그리고 그 아랫단에 한미 반도체가 있잖아요. 한미 반도체가 또 지난 화요일 날 시설 투자 공시가 나왔어요. 예. 지금 유형 자산을 이제 100억 원 정도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HBM 이제 증설을 하기 위한 토지와 이제 건물을 이제 네. 양수하는 이제 계약을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올해 내년까지도 이제 뭐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공급하는 SK 하이닉스의 물량은 거의 다 이제 완판이 됐다. 근데 이제 지금 새로운 물량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증설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새로운 물량이 삼성전자가 아니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일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HBM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설비 투자가 이제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렇게 이제 장비 기업들도 증설 투자를 해야 되는 이제 단계까지 네.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이제 감안을 해보면 아 이제 진짜 소부장 기업들 빠르게 이제 좀 가격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SK 하이닉스 쪽에 매출 비중이 높은 이제 장비 기업들을 중심으로 가격 회복이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가장 대표적으로 테크윙, 뭐 STI, PSK 홀딩스, 뭐 가장 정점에 있는 건 뭐 한미 반도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테크윙이 지난 화요일 날 어제 이제 휴장하기 전날 거의 뭐 10% 가까이 이제 장중에 급등세가 이제 만들어졌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예, 네, 그쵸? 제가 예, 4만 원 정도 예. 이제 목표가를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네. 아직도 저는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고 오늘도 저는 그냥 테크윙 1순위로 이제 매수해야 되는 기업이다. 특히 후공정 기업 중에 뭐 본딩 쪽은 한미 반도체가 이제 대장주, 테스트 쪽은 테크윙이 뭐 단연 대장주일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메모리 업황이 좋아지는 것도 이제 수혜지만 HBM만 놓고 보더라도 가장 좀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테크윙은 뭐 저는 35,000원, 6,000원 구간에서도 충분히 이제 매수할 수 있다. 사상 최고가를 이제 경신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정도 가격도 충분히 매력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이수페타시스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늘도 기판입니다. 네, 뭐 네. 지금 리포트가 나오는 것처럼 이수페타시스도 P와 Q가 좋아지고 코스트는 오히려 떨어지고 네. 뭐 그야말로 이게 이제 영업 레버리지가 이제 본격화되는 이제 구간으로 진입한다 이런 분석이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도 최고가가 지금 46,500원인데 예. 이거 충분히 다시 한번 뚫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수페타시스도 뭐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같이 좀 덧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 간반 보니까 엔비디아도 엔비디아지만 슈마컴도 15% 다시 급등했다. HBM은 또 살아있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네. 한미 반도체, 그다음에 앞단에 뭐죠? 뭐 PSK 홀딩스 뒷단이고 테크윙 또 하나 또 계속해는 이런 네. STI 뭐 이런 STI 뭐 이런 종목들까지. 것들이 다 한번 추세를 할 것이다. 거기에 고다층 기판인 이수페타시스까지. 그렇죠. 이게 원팀 하나의 패키지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AI 반도체 생태계 자체가 사실은 이제 거의 좀 독점적인 구도가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됐어요. 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뭐 1차 대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2차 대전은 뭐 아직까지 생각하기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20일 같고 이후겠죠. 현재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요 구도 뭐 결국은 엔비디아를 정점으로 한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그리고 이제 기판으로 따지면 이수페타시스 페타시스. 이쪽까지 가는 요 구도가 상당 기간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또 아직도 엔비디아 그래도 실적 확인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네. 실적은 무조건 좋을 거예요. 뭐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대신에 이제 가이던스. 근데 이제 젠슨왕 CEO의 최근 발언들을 이제 좀 조합을 해보면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보다 저는 이제 신제품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코멘트들. 네. 내년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GB200 이게 이제 AI 가속기 이제 두 개를 이제 갖다 붙여가지고 네네. 그야말로 이제 초고성능의 슈퍼 AI 가속기를 이제 만든 거거든요. 요게 이제 내년도에 전체 AI 가속기 매출의 거의 40%를 넘어갈 거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네. 그래서 HSBC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350달러로 상향 조정을 한 거예요. 이제 요런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아마 젠신왕 CEO는 뭐 가이던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신제품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좀 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다. 여전히 이제 공급이 상당히 좀 타이트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실적 발표 이후에 저는 오히려 고점을 이제 좀 뚫고 가는 간다. 흐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소부장 종목들을 좀 편입을 해 놓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우리 준호 매니저의 리뷰 종목 들어갈 텐데 들어가기 전에 네. 간밤에 다 좋았는데
구글 개발자 회의도 하고 제미나이도 나오고 오픈AI의 뭐 챗GPT 네. 4, 5도 나오고 소프트웨어는 그러니까 오르긴 올랐는데 맞습니다. 시세는 터진 건 아닌 것 같죠. 예. 네. 이게 소프트웨어로 잘 안 가려고 하는 건가요? 이게? 네, 아직까지 반도체에서? 뭐 강한 매수세가 네. 유입되진 않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뭐 SP 소프트도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근데 아직 저는 이제 모멘텀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이제 시작이다. 좀 봐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연례 개발자 회의도 다음 주 화요일 날 열리고 또 그리고 이제 애플의 연례 개발자 회의도 다음 달 6월에 초에 있죠. 네. 열리기 때문에 이제 구글의 어떤 제미나이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상 크지가 않았던 게 전일 바로 전날에 이제 발표되었던 오픈 AI의 챗 GPT 4.5가 사실 거의 뭐 사람과 거의 대화하는 수준으로 그리고 뭐 통역 같은 경우도 정말 예전에는 좀 어느 정도의 좀 시간차가 있었다면 네. 지금 거의 뭐 실시간으로 사람과 마치 대화하듯이 바로바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사람의 어떤 감정과 또 그리고 말투에서도 감정을 읽을 정도로 좀 멀티모델의 어떤 혁신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제미나이가 하루 만에 사실상 그거에 뛰어넘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 구글의 이제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좀 낮은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는 거는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오픈 AI 지분을 49%를 가지고 있죠. 있고 그래서 오픈 AI의 차세대 어떤 AI 모델과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세대 AI 모델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은 상태고 또 그 AI 모델로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같은 각종 소프트웨어에 접목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소프트웨어 쪽도 충분히 간다. 좀 매력 있다. 네. 예, 그리고 여전히 간다. 가격적인 매력도 충분히 있고요. 네. 그리고 결국 최근에 뭐 올라갔던 뭐 전력기기라든지 뭐 AI 반도체도 결국 챗 GPT의 그리고 열풍으로 인해서 맞습니다. 결국에 네. AI 반도체와 네. 엔비디아가 상승이 나왔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챗 GPT에 뛰어넘는 또 특히 최근에 또 소라 AI 관련해서 영상도 네. 다시 공개를 했는데 다시 한번 혁신적인 발표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AI 소프트웨어도 매력적이고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AI 반도체지만 간다. 네. 갈 수밖에 없다. 갈 수밖에 왜냐면 없습니다. 시작도 챗 GPT였으니까.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마이크로소프트? 연관이 있는 그 네. 관련 종목들. 네.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오픈 AI와 연합군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챗 GPT 4와 그 이후에 소프트웨어가 나온다면 이제 이 온기가 소프트웨어로 충분히 간다. 이렇게 네.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우리가 뭐 빅스비도 그렇고 뭐 아리아도 그렇고 한번 불러야 되잖아요. 네. 뭐 해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빅스비 또 불러야 돼요. 근데 요번에 나온 거는 완전히 무슨 맞습니다. 대화하듯이 그냥 툭툭툭툭 되더라고요. 소위 이런 말해서 거, 이제 이게 놀랍더라고요. 프로토콜 이제 명령어를 이제 줘야 이제 답변이 움직였죠. 나오는 그런 네. 구도였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사람하고 이제 똑같이 네. 그냥 뭐 일상적인 이제 대화를 사람하고 하는 것 네. 같은 이제 그런 이제 맞아요. 그 기능들이 이제 구현이 네. 되는 걸 이제 공개를 했다 보니까 뭐 어찌 보면 진짜 예전에 우리가 이제 공상과학 영화에서 이제 봤던 것처럼 이런 이제 AI들이 인류의 어떤 존립을 이제 위협하는 그런 시대에 대한 이제 고민도 벌써부터 좀 해야 되는 게 네.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 단계까지는 아닌 것 아니, 같고 연애도 이제 하겠어요, 멀티모달의 이제? 이제 시작이라고 네. 이제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김준호 매니저님 방금 설명해줬던 것처럼 AI 서비스가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이제 서비스들이 이제 많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데이터 센터라든지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이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 돈이 되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멀티모달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멀티모달은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텍스트의 청각에 시각에 나중에 뭐 후각에 네. 뭐 다 될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에 집합된 그런 지금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시작을 우리가 만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리뷰 종목이 이 5월 8일에 G2 파워인데 네. 이것도 우리가 그때 얘기 돌아 AI입니다. 맞습니다. 밑에 아래 전력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전력 관련 종목들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네. 이제 전력을 놓치신 분들은 좀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원전도 매력적이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G2 파워를 말씀드렸고 그 소개해 드렸던 날에도 한 15% 정도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 이후에도 안정적인 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아직도 저는 이제 모멘텀이 시작도 안 했다라고 좀 봐요. 특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큰 게 11차 정기본이 이번 달 안에 발표한다고 이제 못을 박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체코 원전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업부 장관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좀 강력하게 좀 지원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아베 대통령도 이번 달 안에 이제 방한을 한다고 했을 때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에 또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과 또 원전 협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AI 어떤 그 열풍으로 인해서 전력 난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원전
원전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이 원전 쪽에 계속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쪽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 G2파워 같은 경우는 수배 전반, 또 스마트 그리드, 또 ESS 대표 업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원전뿐만 아니라 또 이제 태양광 시스템 관련된 솔루션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신재생과 원전 두 가지의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전력 관련 종목들이 약간의 좀 윗꼬리를 좀 달았던 모습인데 지금 미국에서 이 전력망 구축 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세론 현상도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수급이 저는 당분간은 원전 쪽으로도 원전 안에서도 좀 기술력이 있는 기업과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수력에 직접적으로 또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와 또 ESS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그 중심에 저는 G2파워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도 저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직전 고점 부근대에서 충분한 매물 소화가 끝났고 충분하게 어떤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 관점으로 좋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왔지만은요. 미 증시 이번에 사상 초과 경신할 때 보면은 ESS하고 신재생 이 에너지 쪽 계속 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는 안 가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AI 반도체에만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뭐 소프트웨어, 그다음 전력 소프트웨어까지 있다. 하재천님이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서진 시스템이 영민 매니저 일발이었었는데 서진 아니 제가 준호 매니저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인적 분할을 안 한다? 인적 분할을 네. 포기만 하면 어차피 이거는 상장 폐지가 안 되는 거기 예, 때문에 그 맞아요.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 상장 실질 심사가 들어간 거고 이게 뭐 상장 폐지가 되고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 아니다. 좀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바라는 대로님이 에이직랜드 추천주 리뷰 부탁드립니다. 5월 9일 영민 매니저 에이직랜드 네. 리뷰를 부탁해봤습니다. 바라는 에이징랜드 대로님. 뭐 강력 매수죠. 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아주 강한 랠리를 좀 펼쳤고 네. 아까 우리 철진 MC께서 이제 설명해 줬던 것처럼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15.8% 네. 거의 16% 급등했단 맞아요. 말이에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거의 AI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좀 상징성을 갖고 있는 네. 기업. 왜냐하면 이건 이제 워낙 시세가 좀 급등을 했다 보니까 네.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건 이제 엔비디아였습니다만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이게 이제 심리에는 굉장히 좀 큰 영향을 좀 미쳤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실적 발표 전후로 이제 노이즈가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쭉 빠지다가 그냥 한 방에 지금 16% 정도 이제 좀 급등을 하면서 차트가 완전히 이제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AI 반도체 기업들이 말씀드렸던 이제 장비 종목들 거기다가 이제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 이제 기업들까지도 충분히 이제 가격 회복이 좀 될 수 있다. 특히 국내 이제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은 1분기 때 이제 실적 시즌과 관련된 이제 무거운 짐을 이제 좀 벗어던질 타이밍이 됐잖아요. 네. 실적 시즌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에이징랜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자람 테크놀로지 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AD. 전부 다 이제 매수 찬스다. 다만 이제 최근에 퀄리타스 반도체처럼 이렇게 네. 대규모 막 유증을 한다거나 이제 주주들을 조금 이제 배신하는 듯한 물론 중장기적인 이제 관점에서 이 AI 반도체 시장 성장을 위한 어떤 재원 확보 이런 차원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네. 이런 이제 좀 노이즈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가온 칩스라든지 뭐 에이징랜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과도하게 지금 할인을 좀 받았다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이제 소부장 종목들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면 또 가장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가온 칩스 또 에이징랜드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주가는 조금 눌렀습니다만 편안하게 보유하시면은 뭐 충분히 6만 원 이상까지도 기술적인 반등이 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바라는 대로님 짧게 이것도 하나 더 볼까요? SP 소프트 말씀 부탁드려요. 바라는 대로님이 또 하나 더 올리셨거든요. SP 소프트.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이름이 비슷하죠. 둘이 네. 또 이 코리아 라인센스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SP 소프트도 이제 사실상 이소프트와 함께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이제 핵심 수혜 종목이고요. 저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MS CEO 서밋이 열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국내 대표 기업들 4대 기업이 지금 초청을 받아서 워싱턴에서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다음 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또 연례 개발자 행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사실 이제 뭐 AI 하드웨어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대장이라면 네. AI 소프트웨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대장이 될 수밖에 네. 없고 그러니까 지금 시총 글로벌 1등이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지금 협업하고 있고 그 라이센스 관련해서 국내 총판사인 SP소프트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AI 반도체 이번 주 주역이 되겠지만 뭐 저희 일발 계속 보지만 AI 반도체도 가지만 다른 것도 가야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AI 소프트웨어 쪽 네. 한번 미리 대기하고 있어라. 예.
딱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놓고 있어라. 또 이런 조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김영민 매니저의 일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매니저, 오늘 네. 어떤 종목 준비했습니까?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할 거다라는 건 어느 정도 네. 이제 좀 예견이 좀 되는데 네. 문제는 뭐 어떤 종목 할 것인가가 네. 문제잖아요. 많은 이제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 저는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좀 논란이 있었던 종목이에요. 네. 분할 관련된 이제 논란 때문에 주가도 이제 조금 주저앉았고 실적도 1분기 때 어닝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예. 과연 이제 실적이 왜 안 좋았느냐에 대한 이제 예. 부분부터 출발을 해서 분할이 이제 앞으로 기업 가치라든지 뭐 실적에 주가의 흐름에도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미국 3대 지수가 다 신고가를 이제 경신을 했고 뭐 반도체 굉장히 좀 좋았다라는 올라갔고. 거 이제 말씀 네. 좀 드렸었죠.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도 환율이 좀 떨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이제 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구간. 특히나 10년물 국채 금리가 4.3% 거의 뭐 5% 근처까지 갔던 게 이제 또 어느덧 4.3%까지 네. 떨어졌어요. 이게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가장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신흥국가에 이제 신흥국 통화를 쓰고 있는 나라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달러 강해지면 주가 빠지고, 빠지고. 엔화 약세라 그러면 주가 빠지고, 위안화 얘기 나오면 빠지고.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가지고 항상 이런 이제 매크로 이슈에 이제 가장 좀 큰 변동성이 이제 야기되는 이제 주식 시장이었는데 네. 오늘은 이제 그런 매크로 이슈들이 빠르게 좀 완화가 좀 되면서 지수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업종, 대표적으로 IT 반도체 업종, 제약바이오 업종 네. 이런 종목들이 오늘은 강하게 좀 상승할 수 있는 타이밍은 분명히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이제 고를 것인가. 오늘 제가 이제 굳이 주성 엔지니어링을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린 이유는 제가 이제 반도체 종목들 설명을 좀 드릴 때 이런 말씀 좀 자주 드렸어요. 살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있다. 이게 네. 그냥 전력 관련된 종목들 움직인 거 보시면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이 중간에 들어가기 무섭게 못 들어가죠. 그냥 순식간에 그냥 네. 급등을 해가지고 50% 100%씩 그냥 올려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종목들은 대장주 SK 하이닉스도 최근에도 지금 16만 원대까지 이제 조정 주면서 기회를 줬는데 다시 이제 18만 원, 19만 원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고 한미 반도체도 13만 원 근처까지 이제 기회 줬다가 13만 원 이제 15만 원 뭐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만들어졌고 그 외에 나머지 소부장 종목들도 실적 시즌에 네. 실적과 관련된 노이즈들이 이제 부각이 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관련된 노이즈 이런 것들 때문에 PSK 홀딩스, STI, 테크윙 이런 종목들이 전부 고점 대비해서 최소한 20%씩 이제 맞아요.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네.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주성 엔지니어링도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 딱 20% 정도 이제 조정을 좀 받은 자리인데 악재가 나온 것처럼 이제 보였습니다만 그게 악재가 아니다라는 걸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좀 예, 드리고 그겁니다.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이제 좀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거. 일단 1분기 실적을 보면 실적이 예상치보다 한참 못 미쳤어요. 네. 근데 이제 못 미쳤던 게 결국 이제 메모리향 매출 비중이 이제 높은 기업들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설비 투자를 시작한 시점이 2분기 이후였기 때문에 1분기까지는 메모리 감산의 영향을 분명히 좀 받았다. 그래서 반도체 쪽도 기대했던 것만큼 아주 좋아지진 않았습니다만 결정적으로 태양광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사업도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쪽에서 이제 실적을 좀 많이 까먹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영업이익단이 예상치보다는 좀 못 미치는 이제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실적 발표를 하자마자 인적 물적 분할을 이제 동시에 이제 단행을 하는 걸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을 통해서 신설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반도체 장비 쪽만 독점적으로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성 뭐 홀딩스 가칭인데요. 네. 주성 홀딩스가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이제 존속법인으로 남아 있으면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0% 지분을 보유한 주성 SD라는 이제 기업이 또 새로 설립이 될 거예요. 네. 여기서 좀 부실한 태양광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제 또 담당을 할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남아있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제 신설되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쪽만 할 거기 때문에 부실했던 사업 부문 떼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 좋아질 거고 2분기 이후부터는 HBM 향 이제 수혜부터 메모리 업황 이제 턴어라운드 된 거에 대한 이제 실적이 고스란히 이제 반영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이건 분할 자체가 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제 호재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 물적 분할, 인적 분할 막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 떼내가지고 상장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걸 악재로 좀 받아들이면서 네. 주가가 좀 밀렸고 가뜩이나 이제 실적도 워낙 좀 안 좋았었다 보니까 같이 이제 조정을 좀 받은 상태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실적 시즌이 다 끝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분기 실적은
실적은 이미 한참 전에 지났잖아요. 1분기 실적이라는 게 1, 2, 3월에 대한 이제 실적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는 우리가 4월, 5월, 6월 2분기 때 이제 어떤 이제 실적을 기록했을지에 대한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2분기 때는 뭐 주성 엔지니어링 실적이 굉장히 이제 좋을 걸로 일단 기대가 좀 된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분할까지 이제 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분할 자회사들이 상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물적 분할을 통해서 이제 태양광 디스플레이 부문을 떼놓고 그걸 이제 100% 자회사를 보유하면서 비상장으로 이제 유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HBM 향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 요쪽 생태계에서 매출 비중이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도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분명히 좀 가지셔야 되는 구간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 주가는 이제 빠져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이제 재료들이 결코 악재가 아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굉장히 좀 강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제가 가격 전략 좀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최고가 대비하면은 너무 고맙게도 20%나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예요. 네. 저점 부근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편안하게 매수를 좀 해놓으시면 전고점까지는 뭐 너끈하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다. 1차 목표 가격은 4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2만 7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이 증착의 최강자입니다. 근데 저도 그때 주가 급락하는 날 기억이 나는데 인적 분할하고 네. 실적 안 좋은 그날이었었는데요. 이제 김영민 매니저의 이야기는 우리가 LG화학이 옛날에 물적 분할했을 때는 가장 알짜인 LG 에너지 솔루션을 그렇죠. 떼내고 걔를 이제 상장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 LG화학 주가가 급락을 했지만 이번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주성 SD라는 걸 떼냈는데 걔가 디스플레이하고 태양광 물론 이제 디스플레이하고 태양광이 잘 나갈 수도 있지만 네. 현재로서는 LG화학의 이 배터리만큼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남아있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반도체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이 재료는 인적 분할을 하더라도 오히려 괜찮다. 호재다. 예. 지금 설명 아주 잘 해주셨던 것처럼 어쨌든 이 분할된 회사가 태양광과 디스플레이를 이제 전담을 하고 네. 결정적으로 그 분할된 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상장되는 게 아니에요. 네. 상장이 안 되고 이제 100% 이제 지분을 보유하는 자회사로 이제 비상장에서는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태양광 디스플레이가 좋아도 사실 상장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오롯이 그냥 주성 엔지니어링이 좋아지는 것도 영향을 받고 당장은 오히려 안 좋은 부분들을 떼냈기 때문에 남아있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으로 분할을 이제 이해하신다면 오히려 주가 하락이 좀 과도했다. 과도한 하락이 나타나는 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너무 기회인 악몽이죠, 거잖아요. 또 그게 물적 기회인 거기 분할이.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점에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의 일발장전 종목 봤고요. 이제 이어서 오늘의 작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